안녕하세요. 스파칼라 아카데미입니다. 오늘 유튜브는 도대체 어떤 친구들이 개원예대를 준비를 하는가. 2011년 입시부터 개원예대를 해왔으니까 벌써 1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스파칼라를 거쳐서 합격하는 개원예대 진학한 학생이 거의 900명 가까이 육박을 할 거예요. 저희가 매년 한 60, 70명 정도의 합격생이 개원예대 합격을 하니까 참 별의별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그 질문의 요지가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 개원예대 지원을 하고 그저 스파칼라에 다니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이니까 참 다양한 친구들이 옵니다. 일단 나이 연령대로 보면 검정고시로 일찍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18살에 오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제 뒤늦게 27, 28, 작년 같은 경우에도 27살 먹은 친구가 개원예대 시각디자인과 준비를 해서 최우수 장학생으로 합격을 한 실례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어떤 친구들이 기억이 남냐라고 하면 일반적인 친구들보다는 이제 나이가 적거나 많은 친구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이 의외로 좀 많은 편이에요. 대부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겠죠. 안 했으니까 못한 거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학생부나 또는 높은 수능 성적 또는 이제 미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실기 준비를 한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을 하죠. 대학 진학을 위한 조건이에요, 그게. 아무래도 개원예대 이제 수시 2차는 아무런 조건 없이 포트폴리오 60에 면접 40 또는 면접 100으로만 학생을 뽑으니까 학과 준비가 안 됐거나 소위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미술대학 진학을 위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실기 준비를 못했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사회는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학업 성적이죠. 학업 성적으로 그 학생을 평가를 하죠.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평가 기준에서 제외시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개원예대 진학을 위해서 스파칼라에 오는 친구들이 부족한 친구들이에요, 사회적 관점으로 볼 때. 근데 그 중에는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친구들도 많아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국 맨체스터 다니다 온 친구도 있었고, 또 상당수는 대학 진학을 했다가 되돌아오는 친구들이에요. 오랫동안 미술을 준비하고 미술대학에 진학을 했지만 수도권을 벗어나서 지방대에 갔다가 통학이나 그런 여건들이 안 맞으니까 수도권에 있는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일반 인문계 대학을 갔다가 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는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친구 하나는 몇 년 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컴퓨터 학원에 가서 기본적인 컴퓨터 디자인 툴을 배워서 취업을 했다가 광고 회사의 디자이너로 한 4년 근무하고, 4년 동안 어깨너머로 디자인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매일 다람쥐 쳇바퀴들도 시키는 것만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정식으로 좀 디자인 공부를 하고 싶다 해서 개원예대 시각디자인과 진학을 목적으로 왔다가 수석 입학은 못했지만 졸업할 때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인정받고 디자이너로 일을 하는 친구도 있고,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보면 참 이력들이 대단해요. 유도 선수 출신도 있고, 재작년에도 격투기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놀라운 게, 격투기가 되게 심한 운동인데 중간에 이 친구도 부상 때문에 그만두긴 했지만 취미가 그림 그리는 거였어요. 처음 상담 왔는데 글쎄 이 친구가 할 수 있을까, 순수미술과를 지원한다고 해서,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 본인이 평소에 취미로 혼자 배운 적은 없는데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그 그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상담하자. 그래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친구한테 이런 재능이 있다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짧은 기간 준비하는데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요. 이 친구는 자리에 딱 앉으면 7, 8시간을 꼼짝 않고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이제 어린 친구들, 검정고시로 진학을 좀 일찍 준비했던 친구들의 경우에 보면, 아직은 어리니까 경험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은 그래도 일반적인 학생들보다는 경험이 많죠. 그래서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하려면 공부하지 마라, 학교 그만두라는 얘기는 참아 못하겠고 학교는 다녀야 됩니다. 그 대신 공부를 안 하는 대신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좀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 딸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다 검정고시 했어요. 본인이 미술을 하고 싶어 했고, 초등학교 때 잠깐 예중 준비를 했었는데 한 달 좀 하다가 때려쳐요. 너무 반복적이고 똑같은 거 맨날 해. 이런 게 미술이라면 자기는 안 하겠다. 그래서 너 하고 싶은 거 하자. 지금은 독일에서 독일로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내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단 많은 시간이 보장이 되는데, 엊그저께 이제 검정고시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다, 그런 어떤 그 유튜브 내용을 보고 한 학생이 질문을 올렸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진짜 공부는 적성이 안 맞는데요. 그래서 미술을 시작을 했는데 학교를 그만둘까,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를 할까, 그런 어떤 문의가 왔는데 참 난감해요. 왜냐면 사실은 본인의 의지만 갖고는 힘들어요. 부모님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 호응을 해주고 응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딸도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과정을 정규교육을 안 받겠다고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분들을 진정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고, 뭐 오늘 그 주제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은데, 오늘 주제가 과연 개원예대 준비하는 스파칼라에 다니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가?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학생이니까 학교에서 하는,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부만이 공부냐? 저는 그게 공부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건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는 어떤 하나의 행위일 뿐이지 그게 공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게 진짜 공부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할라 치면 학교 선생님도 뭐라고 하고 부모님도 뭐라고 해요.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야단치고. 근데 지금 우리 학원 다니는 친구 중에 게임 매니아들 많아요. 공부 안 하니까. 근데 저 월클 수준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대한민국 넘버원이래요. 어떤 게임에서는. 그래서 가끔 엄마들하고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우리 애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지방에 처박혀서 게임에서 미치겠다고, 게임에 미친 아이라고 막 그렇게 아이를 비하하고 욕해요. 그러면 제가 대뜸 엄마한테 그 얘기해요. 혹시 아이가 무슨 게임을 하고 노는지 아냐? 아이가 하는 게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느냐? 왜냐면 아이들은 인생을 게임에서도 배운다. 그것도 공부다. 왜 학교 성적을 높이고 선생님들이 정해진 그 공부만이 공부라고 생각을, 물론 그걸 해야 대학을 가겠지만 그러면 개원예대 가면 된다. 오히려 개원예대는 그런 정규적인 교육보다는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찾아서 그런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공부를 했던 아이들을 원하는 전형이 포트폴리오하고 면접 전형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학원에 오면 굉장히 많이 변해요. 왜냐면 그동안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지탄의 대상이었던 자기 경험들이 학원에 와서는 되게 박수받고 응원받고 하니까, 왜냐면 그걸 잘 살려서 대학에 가서 오히려 학교 공부는 소홀히 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좀 빠져있던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굉장한 성취를 보이고,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유는, 강요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는 거,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자유로운 삶일 수도 있어요. 자유롭다라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정해진 거, 누군가의 강요에서 만들어진 공부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수업을 해요. 우리 친구들이 비록 밖에서는 공부 못한다고, 공부를 안 한다고 질타받고 소외됐지만 스파칼라에 와서는 진짜로 능력 있는 친구로 변모해요. 여기서 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개원예대에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공부는 안 했지만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미쳐서 열심히 했던 친구들, 지금 카메라 앞에 앉아서 촬영을 하고 있는 우리 친구도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저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스파칼라에 오면 10분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제 수업 중에 학생들이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10분 동안 수업 준비를 해서 아이들한테 들려주는데 제가 다 공부를 합니다. 아이들이 가져오는 내용이나 컨텐츠들이 진짜 대단해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그리고 자신의 자녀가 마음에 안 든다면 그 친구가 뭘 하는지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세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한테 없는 재능이 있다는 거죠. 진짜 희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존재들을 다 똑같은 시스템 안에다 가둬놓고 공부를 시키니까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은 소외되고 절망하고, 처음에 상담 왔을 때 보면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어요. 어차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늘 부모님한테 혼났고 친구들 앞에서도 쪽팔리고,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 좀 집중하려 치면 주변에서 자꾸 뭐라고 잔소리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약해지고, 볼 때는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하고 굉장히 좋은 재능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런 걸 찾아서 하게끔 해주면, 개원예대 가는 모든 학생들, 개원예대가 모집 정원이 994명이에요. 또 우리 스파칼라 출신 아이들이 개원예대에 가서 두각을 많이 나타내요. 그거는 우리가 이 교육과정 안에서 진짜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자기 자존감을 높여서 가니까 대학에 가서도 활발하게 자기 활동을 하는 것 같고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이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한 개체로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 있어서 늘 지도하는 입장에서도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잘 찾아서 그걸 발전시키면 자존감도 상승시킬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